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슈퍼 리저널 뱅크,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담비기독교TV 5개 이사교회들이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연합 찬양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한인 젊은이들이 맨해튼 할렘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뉴저지 교협이 구국기도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다민족 봉사센터 네이버 플러스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는 불빛이 거리를 밝히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소망대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불빛이 온 거리를 밝히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담비기독교TV 5개 이사교회들이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연합 찬양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뿐 아니라 교계와 세대 간의 연합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복음방송 담비기독교TV 이사교회들이 오는 12월 18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탄연합 찬양축제를 엽니다. 이번 찬양제는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퀸즈 장로교회, 프라미스 교회, 필그림 교회, 프러싱 제일교회 등 5개 교회들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찬양제는 올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등 교단과 지역이 다른 교회들이 모여 연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 나아가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찬양제 이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단과 지역이 다른 교회가 협력하고 모든 세대와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자리도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연합 성탄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찬양제의 출연진은 각 교회의 연합 찬양제를 포함해 800여 명에 이릅니다. 각 교회의 담임과 영어 예배 목사 10명이 함께 준비한 목자들의 찬양으로 막이 오릅니다. 이어 트럼펫 솔로를 비롯해 어린이와 청년, 다민족이 차례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번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찾아오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불우한 이웃을 살펴보는 온정의 손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할렘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나눔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인교회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할렘 어린이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맨해튼 할렘 지역의 베델 가스펠 어셈블리 교회, 한인교회 젊은이들과 할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들은 성탄절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할렘 어린이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켜며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인투처치 세만 목사는 누가복음의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할렘 익스플로어스에 참여하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어린이를 위해 사랑의 성탄 파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할렘 익스플로어스는 맨해튼 CMC 교회, 인투처치, 모닝사이드 교회 등 한인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Through Harlem Explorers, I've learned many things. I've learned how to love and appreciate God. I've learned how much He has done for u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He has died on the cross and He has rose again. We would never be able to do anything like that. I've been learning about God, and I've been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with Soa and Joy, and it's just very cool to be able to play the violin, and I like coming here to hear God's word. 할렘 어린이 프로그램은 지난 20년 이상 맨해튼 할렘 도시 선교에 앞장서온 김명희 선교사의 헌신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김 선교사는 할렘 익스플로어스뿐만 아니라 할렘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키친스 프로그램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서포트 해주셔서 저희들이 할렘 사역을 21년간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소울 세빙 스테이션이란 흑인 교회에서 저희들이 숲키친을 운영하고요. 토요일에는 이 베셀 가스펠 처치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렘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처 많이 받고 자라지만 이 우리 한국 청년들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지극함에 이 아이들이 변화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며 복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도시의 소외계층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널리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불안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인 동포들의 구국기도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비록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뉴저지 교협이 구국기도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지난 11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열고 조국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걱정하며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했습니다. 또 조국의 국론 통일뿐만 아니라 한미 안보동맹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의 정세를 살펴보는 시국 강연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허평환 전 기무사 사령관은 한국의 안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는 사상과 이념으로 오염된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마지막 남은 줄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일어서자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줄이 하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리고 진정한 애국 시민들만, 정의와 평화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마지막 줄이 있는데, 뉴저지 교협도 지난 12일 증경회장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저지 펠팍에서 다민족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플러스를 찾아갔습니다. 네이버플러스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며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네이버플러스 디렉터 노희연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중심에 자리 잡은 네이버플러스. 이곳은 한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민족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이버플러스는 함께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따라 네이버플러스를 이끌고 있는 노희연 목사의 소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을 만나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네이버플러스 노희연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담비플러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네이버플러스가 제가 들어와서부터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이름부터가 네이버플러스예요. 뭔가가 계속 더해져서 복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팍팍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네이버 플러스는 이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비영리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네이버 플러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 지역 사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지역 사회에 자리하게 됐고요. 여기서 정말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며 또 생각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자 이곳에 네이버 플러스를 자리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나뉘어져 있지만 하늘에서는 다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지금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네.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소셜 워크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보험 문제라든가 시니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족의 어떤 건강 관리, 자녀 학교 가는 문제, 그다음에 많이 아파가지고 호스피스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소셜 서비스, 소셜 워크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도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애프터 스쿨이라든가 그다음에 IT 스쿨을 열어서 여기에 케어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IT 스쿨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보다 자기 커리어를 더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게끔 IT 스쿨을 열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좀 더 관심 있게 준비하고 있는 사역은 멀티 에트닉 다민족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민족들이 뭐 우리 이민의 역사를 보면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애를 먹고 힘드셨던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미국으로 이민 와 계시는 다민족들이 잘 세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치고 또 공동체의 삶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문화 교실을 열고 또 언어 교실도 열어서 정말 말 그대로 국제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대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네이버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발전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네이버 플러스는 모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네. 필그림 교회에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잡는 가운데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준비를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해외 선교가 있을 수도 있고 국내 선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국내 선교 중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네이버 플러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이 지역에 나온 거는 2011년도에 나왔지만 이 국내 선교의 어떤 현장을 찾아가는 커뮤니티를 돌보는 그런 사역은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삶이 아니고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픈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네, 말씀만 들어도 제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또 얼마 전에는 히스패닉 노숙자분들하고 캠프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역을 이렇게 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서 보니까 공동체에 가장 어떤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그룹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민족들이었어요. 다민족들을 섬겨야만이 코리안의
아이덴티티가 미국 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자기네들끼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 중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민족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민족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를 섬겨야 되겠느냐 보니까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라티노, 히스패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스패닉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고 또 그들과 함께 민글해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히스패닉 영어 교실이고, 또 지난 여름에는 그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리트릿을 가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또 스타일이 어떤 건지,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봄, 가을로 그 지역도 넓히고, 그다음에 대상도 넓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이 먼저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경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더욱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래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지나간 저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참 제게 불가사의한 일을, 개인적으로 아주 불가사의한 일을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드라이브 해내서 성취해내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는 늘 허무가 따랐습니다. 의미가 퇴색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계산을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드라이브 하시면서 사는 게 이런 거다. 이게 정말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보여주셨던 일들이, 사건들이 유스 때, 청년기, 장년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람으로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라는 걸 또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노희연 너는 이러한 공동체 섬기는 일이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제게 기성교회 단독 목회는 허락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끄는 디렉터의 그 역할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참 들면서 순종하는 목사님의 그 모습에 또 터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2016년이 마지막 달입니다. 2017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그리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꿈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다민족 사역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정말 명실상부한 다민족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네이버 플러스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쪽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내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다민족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서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내 본국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플러스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가 작은 도구가 돼서 그런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내년에는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구촌 공동체가 더 탄탄하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 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인 이산 가족 상봉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산 가족 상봉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한국 전 참전군인이자 연방의회 친한파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인이 다수 입주해 있는 퀸즈 플러싱 아파트에서 불이 나 세 가구가 전소하는 등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한인 입주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8일 새벽 4시 40분쯤 157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고 불길은 순식간에 6층까지 타올라 세 가구를 전소시켰습니다. 긴급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3명과 입주민 7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빈집털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행이나 쇼핑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늘어났고 경기 침체 심화로 생계용 절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즘 절도범들은 어두운 밤뿐 아니라 주말이나 낮 시간,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노크를 해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뒷문이나 사이드도어, 창문 등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잡상인처럼 둘러댄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경찰 당국은 빈집털이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자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가정은 거액의 현찰과 고가의 물건을 집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에 범죄자들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와 그동안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내년 대선에서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재권 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박탈이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자녀 양육비가 뉴욕 주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일드 케어에 관한 비영리 단체인 미국 어린이 양육인식이 발표한 2016년 부모와 자녀 양육 고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유아 자녀를 전문 케어 시설에 맡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14,144달러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리건주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녀를 시설이 아닌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해 돌보는 경우에도 뉴욕 주민의 양육 비용이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는 2014년 시간당 임금은 1%가 조금 넘게 오른 반면 시설에서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5에서 6%가 인상됐다고 분석했으며 전국 30개 주에서의 연간 양육 비용은 약 11,800달러로 주립대 연간 평균 학비인 9,000달러보다도 더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불법 주택 개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 민원전화인 312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택 개조 신고를 분류한 결과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지역 등의 퀸즈에서 8,800여 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지하실과 옥탑방 등을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빌딩국과 소방국은 지난 9일부터 플러싱 등에서
주민들에게 불법 주택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계몽에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임대되거나 아파트 광고에 지하실 또는 옥탑방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또 방 한가운데에 벽이 있을 경우, 그리고 별도의 아파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불법 개조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개조 혐의로 적발되면 최고 1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할 텐데요. 한 해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담비TV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